안녕하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광고 판촉비를 사용한 회사가 바로 삼성이라고 합니다. 광고비 총액은 48억 불인데요. 이런 광고비를 차라리 줄이고 제품 가격을 낮추거나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한국 인민을 위해서 좀 사용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사회 정의나 그런 좋은 것에는 눈을 닫아버리고 또 내야 할 그런 후계자의 유산 상속, 그런 것도 엉터리로 법을 이용해 가지고 한다든가, 또 전기료 사용을 엄청 많이 쓸 텐데 이것을 사실은 저렴하게 해서 일반 소비자보다 더 저렴하게 사용 중이잖아요. 이런 대기업들이. 그러면서 올린 순이익을 가져다가 직원들한테는 연봉을 올려준다든지 보너스를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한국 내에서 어떤 삼성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 봐라, 삼성이 이렇게 잘 나가고 돈도 많이, 그 보너스 연봉도 올려주는 거 봐라. 그러니까 일반 당신들이 해야 될 것은 오로지 삼성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자식 교육을 시켜라. 이런 것이 아닐까요? 좀 한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안철수에 대해서 요즘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데, 안철수라는 사람은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조금 성향? 자질이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정책을 보면 그 사람이 대기업 동물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중소기업 위주로 경제를 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랬기 때문에 삼성을 위한 그 문파 조직이 안철수를 공격해서 내모른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무슨 블로그 같은 데서 보니까 드루킹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그 중에서 네임드 문파라는 단어를 쓰면서 매크로 없이도 정부 비판 기사에 몰려가가지고 그 드루킹 조직의 후유증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떼공격을 하고 있다, 또는 비공감을 누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문재인 지지를 하는 글이 되게끔 한다.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해놨는데 굉장히 흥미있는 분석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를 막으려면 한국의 그 포탈에 적어도 댓글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론 조작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입증됐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고요. 또 매크로법은 당연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최근에 더민주당 출신인데 전북 송하진 도지사가 이전에도 도지사였대네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착하게 생겼고 서예가로 굉장히 유명하다는데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신의 그 공적을 자신이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49만 통을 보냈대요. 근데 이걸 다 개인 비용 9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업적을 홍보하느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그 공직자 선거법에 걸린다네요. 그래서 최근에 150만 원을 그 선고받았답니다. 내로남불이라 그러나요? 자신들이 문바들이 하면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이 공직자 선거법에 저촉된 것, 이명박 때도 그랬고, 국정원을 사용한다든지, 또 박근혜 때도 그랬고,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박근혜 조직은
무슨 목사가 주도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걸 기억하는데요. 이런 것들 또 드루킹 조직 이런 건 다 진짜 대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여론 조작이라고 할 수 있죠. 엄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박지원 의원이 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굉장히 비토하는 말을 날렸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예산 심의를 했잖아요. 거기서 무지막지한 예산을 얻어냈다 그럽니다. 1,187억 원을 당초 정부안보다 증액시켜가지고 그 예산을 따냈답니다.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잘 모르시는 분이 많겠지만 미국에서 무슨 가발 공장으로 돈을 번 사람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거기 시민 대표라고 그러나요? 외국에 살지만 그런 것을 하면서 전두환이 와서 굉장히 환영을 했고 또 김대중 때는 아마 자금력이 있어서 그랬는지 굉장히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도 갔었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한마디로 제가 보기에는 기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비토를 하더니 드디어 정부 예산안을 이렇게 많이 얻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2자동차가 거기 공장이 지금 생길 예정이잖아요. 근데 그 부두를 민자 부두로 할 경우에는 추진력이 느리다라고 그래갖고 국가에서 전체를 대주는 걸로 그러니까 일종의 인프라를 깔아주는데 대기업이 그 돈을 무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아예 그걸 깔아주는 그 예산을 박지원이 들여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부두 건설이라든지 공항 문제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다 건설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으로 떨어질 무언가가 꽤 많지 않을까라는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 이슈로는 그 자살을 했다고 하는 또 자살 당했는지 자살을 했는지 또 모를 문제지만 이재수라는 그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에 대한 건데요. 황교안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과잉 수사를 해서 그랬다라고 하지만 2014년에 이게 굉장히 어마무시한 일이 되군요. 기무사 내에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을 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런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된 상태랍니다. 즉 큰 고비는 넘긴 상태인데 그 기각이 된 상태에서 왜 자살을 했을까? 그 이유를 알아보면 그 기무 사령관 위 조사, 그 상부 조사를 막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요. 즉 황교안이죠. 황교안의 지지율도 요새 높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마 황교안을 보호하려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을까라는 추론도 가능하게 되겠죠. 근데 황교안이 가가지고 그런 말을 했잖아요. 과잉 수사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 이런 식으로 좀 속보이는 소리였다고 볼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양승태가 김앤장하고 한몸처럼 움직여서 무슨 짓을 했냐면 그 강제징용에 대한 재판에 개입을 한 거예요. 근데 한 번 만난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났고 대법원장 집무실에서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헌법재판소가 일반 전범 기업에게 불리한 그런 정보를 줄까 봐서 이 헌재의 기밀을 양승태가 김앤장에게 넘겼다 그래요. 세상에 이런 외국노가 어디 있어요? 김앤장은 일본의 전범 기업을 대신한 그런 변호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매국노가 사법부의 최상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쏙닥거리고 기밀도 넘기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양승태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훈장을 줬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아무튼 이 사람은 굉장히
이 진짜 국가적인 범죄를 저질렀다. 왜냐하면 사법부로서도 사법부의 최고위층으로서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어떤 거짓말? 양승태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직접 관여가 결탄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런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또 윤병세 아시죠? 전 외교부 장관도 뭐라 그랬냐면 자기는 장관으로서 책무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법부뿐 아니라 이전 관료들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거짓말들을 밥 먹듯이 하고 있으면서 국익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거기까지만 하려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있던 독일에서의 선거 그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독일의 유명한 그 메르켈 여자 수상이 선거에서 패배를 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난민을 너무 많이 들여온 사람이 바로 메르켈이에요. 그랬는데 드디어 민심이 갈라져서 보수당 쪽으로 가거나 녹색당 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메르켈이 그 수상직을 내놓게 생긴 와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세계 통제화 세력의 이건 대부분 대기업 세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삼성이 한국의 이민 정책을 굉장히 열리게 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 메르켈이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보러 트럼프가 이 자기네가 추진하려는 세계화 또는 세계 통제화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다. 트럼프는 세계화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요. 트럼프랑 화웨이 창업자의 딸 멍 부회장과의 관계는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트럼프가 그 중국 그 시진핑하고 만나서 회의를 한 때에 이 멍 부회장이 캐나다 밴쿠버 그 공항에서 잡혔잖아요. 캐나다 검찰에게. 근데 어떻게 잡혔냐면 홍콩에서 멕시코로 가는 경유지가 밴쿠버 공항이었기 때문에 잡힌 거랍니다. 그런데 무슨 혐의로 잡혔냐? 이거는 지난 8월 달에 뉴욕 동부지방 법원에서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대요. 그 이유는 이 멍 부회장, 이 화웨이의 그 위장 회사를 이용해서 그 위장 회사의 이름이 스카이콤이라고 그러는데 그 회사를 이용해가지고 이란에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 이란에 뭘 보급했나 그랬겠죠. 그래서 미국이 이란 제재를 가했는데 이걸 어긴 그런 죄명으로 체포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중국으로서는 석방을 해라 이랬죠. 그런데 만약에 석방을 하게 되는 경우는 돈도 많은 그런 여성이니까 중국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석방이 결정되지 않고 있고 아마 미국으로 보낼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은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그 범죄자를 그러니까 이렇게 이동시켜주는 그런 무슨 특별한 협약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 미국으로 보낼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핸드폰 화웨이의 요새 그 기술력을 보면 엄청나게 발달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손톱깎이 같은 거 만드는 거 중국제를 보면서 굉장히 그 중국 제품이 놀랍게 기술 혁명을 하고 있다는 걸 사실은 느끼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국제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